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 과제를 제안한 고려대학교의 윤용수라고 합니다. 본 과제는 카이스트 화학과의 김영준 교수님, 강원대 화공생물공학부의 이명규 교수님, 포항공대 화학과의 최창혁 교수님께서 함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기 이중층은 지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고 선대에 굉장히 탁월한 그 과학자분들께서 이론을 정립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이런 전기 이중층을 형성하는 그런 복잡성과 그리고 전극,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그 계면에서 그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 변화하는 그 민감성, 그리고 어떤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복잡계 전기 이중층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해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통해서는 저희 연구진이 그 복잡계 전기 이중층을 일단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어를 해서 새로운 전기화학 반응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까지 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전기 이중층의 초기 이론은 1879년 헬무홀츠가 단순 평행판 축전 모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 고이 챗만이 그 확산 모델을 전기 이중층에 도입해서 그런 열적으로 그런 이온들이 분포하는 것을 모사하는 방법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전된 그 축정판 대전된 상태에서의 전기 이중층을 모사하는 데는 좀 실패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오토 슈테린이 그런 헬무홀츠 모델과 고이 챗만 모델을 결합해서 GCS 모델을 발표하였고요. 이 1924년에 발표된 이 GCS 모델을 1947년에 그레이엄이 그 이너 헬무홀츠 플레인과 아우터 헬무홀츠 플레인을 구별하면서 모델을 확장해서 그런 고전 전기 이중층 모델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이후에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이러한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해 오시긴 했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그 이론이 발전은 해왔지만 현재 이론은 극저 농도에서 유효한 이론이고 밀리몰 수준의 농도에서조차 전압에 따른 EDL 축전량 변화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IT의 바잔트 그룹이나 임페리얼 칼리지의 커니셰프 그룹에서 계산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기 이중층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들에서는 굉장히 반대로 초고농도에서 이온들의 거동을 살펴봤고 용매가 그 이온의 거동에 참여하게 되면 용매의 거동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농도에서 용매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의 연구를 진행했고 아니면 용매가 아예 없는 이온성 액체 전해질에서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사실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그런 복잡계 전기 중층, 그래서 용매와 이온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전기화학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저농도나 초고농도가 아니라 보통 밀리몰 수준 혹은 수몰 농도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농도에서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 구조를 사실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계의 난제로 여겨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복잡한 전극 그리고 복잡한 전해질 구조 그리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제로 여겨지고 있고 제가 이제 예시로 가져온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이 세계의 난제로 이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계 전기중층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어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 제어하기 위한 방법론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기 이중층을 이해를 해야지만 그 전기화학 반응과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기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를 또 알아야지만 또 복잡계 전기 이중층이 전기화학 반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의 좀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요. 화학 반응은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물질이 반응을 그 계면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그 계면에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전기화학 반응은 이 물질과 전자가 분리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해질과 물질의 계면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선과 전해질이 존재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이 이 전해질과 물질 사이의 계면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반응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깁스프리 에너지의 차이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세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의 이동 통로랑
전해질이라고 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게 일단 차이점이고요. 그것은 이제 요 옆에 그림을 통해서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해질과 물질의 계면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푸아종 볼츠만 방정식으로부터 디바이 휘켈 근사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그런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이 확산 전기 중층의 길이를 드바이 랭스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이 드바이 랭스에서, 그러니까 전해질과 전극의 계면에 해당하는 드바이 랭스에서 전기 중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보통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전기화학 반응과 그 전기 이중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마커스 이론을 이해를 해야지 전기화학 반응과 전기중층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그 디스플레이 에너지 차이나 그 활성화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그 반응 속도가 결정됩니다. 반면에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그 전해질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런 반응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용매들이 반응 후에 또 재배열되는 그 에너지까지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배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재배열 에너지가 그런 디스플레이 에너지 차이나 활성화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재배열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어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과 실험적으로 그 저희가 얻어낸 값 사이에 이 드바이 랭스 범위에서 굉장히 좀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 전기 이중층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복잡게 전기 이중층을 이해해야지만 그 전기화학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그 전기화학 반응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재배열 에너지를 제어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화학 반응 경로를 제시했던 연구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돼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본 내용은 마그네슘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그네슘이 2차 전지에서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컨벤셔널하게 DME라고 하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DME 용매가 안타깝게도 마그네슘 그 가역적인 반응보다 더 먼저 일어나게 되고, 때문에 가역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연구진이 그 M4라고 하는 아민계 용매를 그 DME 전해질에 첨가했을 때 이 도너 넘버가 큰 M4 아민계 솔벤트가 DME보다 먼저 마그네슘 이온을 솔베이션에서 감싸면서 그 솔베이션 구조에 참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M4라고 하는 이 솔벤트는 디솔베이션 될 때 에너지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그 솔베이션 쉘을 벗고 금속으로 환원될 때 과전압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전압이 감소되는 영향으로 그 재배열 에너지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때문에 이제 가역적인 마그네슘 반응이 먼저 유도될 수 있게끔 전기화학의 반응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재배열 에너지를 제어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계 전기 중층이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 많은 이제 영향을 주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잡계 전기 중층이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의존성이 심하고 또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어떤 레포팅에서 이제 고농도 전해질 환경에서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융합 연구의 최종 목표는 그 복잡계 전기 이중층을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구조와 물리학적 특성을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이중층에 영향을 주는 그 핵심 인자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를 도출한 후에 그 인자 간의 상호 관계를 또 규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핵심 인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 중층의 표준 모델을 설계하고 이론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이제 핵심 인자를 도출해서 새로운 전기화학 반응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이 반응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현저하게 달라진 전기화학 반응을 좀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속도론적으로 또 특별히 향상된 그런 어떤 반응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로를 좀 추적해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의 첫 번째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단순히 심플리파이된 어떤 그런 전극 시스템에서 이론적으로 모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전극 시스템 그리고 전해질 시스템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새로운 전기화학적인 어떤 가능성을 찾는
그런 연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탄소계 전극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런 탄소계 전극을 그런 구조나 기공 특성 그리고 그 표면 특성을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전극을 설계하게 되면 이제 전해질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고요. 용매와 이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잡게 전해질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들 용매 시스템을 좀 그런 계산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최적의 그런 특성들과 그런 현상들을 좀 규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런 제일 원리 계산에서 그런 액체를 모사할 때는 MD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고 고체를 모사할 때는 DFT 캘큘레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액체와 고체가 서로 같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계면에서는 이런 MD 시뮬레이션이나 DFT 어느 하나의 메소드로는 정확하게 모델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DFT CES라고 해서 이 MD와 DFT 메소드의 장점들을 결합해 놓은 이론적인 계산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산법을 통해서 계면을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입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서 전해질의 그런 시스템을 규명하고 전해질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전극과 전해질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고 그 상호가 특성을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다면 그 전극과 전해질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요. 거기서 영향을 주는 어떤 핵심 인자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인자들을 도출하게 되는 연구를 수행할 거고, 이때는 어떤 이런 전해질과 전극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전기 이중층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이나 어떤 분광학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석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분석을 해낼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계산과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 핵심 인자를 도출하는 거를 2단계의 어떤 핵심적인 연구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인자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전기학 반응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 핵심적인 복잡계 전기중층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그 핵심 인자들로만 구성된 전기학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어떤 인자들의 어떤 특성이 극대화된 상황으로 반응을 이끌어가서, 예를 들면 뭐 촉매 구조를 제어한다거나 여기 보시는 아이온 오머를 제어한다거나 벌크 전해질을 제어하는 형태로 그 핵심 인자들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전기 이중층을 그 전기학 반응을 이제 일으켜서 어떤 새로운 반응 경로를 추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현저하게 향상된 어떤 반응 속도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퓨얼셀이나 워터 스프리팅, 뭐 CO2 컨버전이나 나이트로젠 리덕션, 2차 전지 같은 다양한 현대 그 전기와 응용 분야에서 좀 비약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실험 중심의 연구팀, 그리고 이론 중심의 연구팀, 그리고 실험과 이론을 융합해서 연구하는 연구팀, 그리고 전기화학 반응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팀으로 해서 4개의 그룹으로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최적화된 어떤 연구를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문 그룹들을 두고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연구를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을 이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젊은 교수님들이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전기중층 분야에서 많은 그 연구 업적과 성과를 이미 이루셨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소재를 잘 컨트롤해서 만드는 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기이중층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요. 카이스트 김영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어떤 계산, 양자 계산을 통해서 전기중층의 어떤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분석을 하는 연구들을 주로 하셨고, 강원대 이명규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DFT 메소드와 MD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DFT CES 메소드를 개발하신 연구자분이십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최창혁 교수님은 그런 전기학적 시스템을 분석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전기학적 반응을 도출하는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들을 거두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대 성과는 저희는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전기중층 모델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도출하는 것과,
그리고 복잡계 전기이중증 영역의 그런 물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전기학적 반응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규명하는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이제 복잡계 전기이중증을 사용하는 응용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현대의 그런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산업 기술들, 그러니까 연료전지나 뭐 그린 수소 생산, CO2 컨버전, 뭐 나이트로젠 리덕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런 특허 포트폴리오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연구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면 현재 국내 IBS 연구단인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을 비롯해서 국내 연구진들이 그래핀을 이용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차원 나노 다공성 물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 앞부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BS 연구단인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의 연구는요, 그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단이고 저희 전기화학 시스템을 연구하는 어떤 분야와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전극을 설계할 때 그런 그래핀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됐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에서는 굉장히 피저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전극을 사용해서 그 현상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전극을 뭐 기공 크기라든지 기공 구조, 결함 구조를 아주 잘 컨트롤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핀이나 CNT 같은 하나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고 전구체 단계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제어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구체 단계에서부터 이런 탄소 소재를 합성하는 그런 연구를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저희가 뒤에서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저희가 선행적인 연구를 통해서 울트라 마이크로포러스 카본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본 전구체의 어떤 그 미세 구조를 제어해서 약 한 5옹스트롱 정도 되는 포를 굉장히 극대화돼서 가지고 있는 샘플을 제조했고 이 샘플을 가지고 물 분해를 시켜봤더니 이런 초다공성 울트라 마이크로포러스 카본이 물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주 나노 컨파인되어 있는 원통형 그런 구조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 왜 물 분해가 촉진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어떤 이런 컨파인되는 스트럭처 안에서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표면과 반응을 했을 때 전기학적 반응이 굉장히 좀 그 반응 특성이 비이상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서 재배열 에너지 관점에서도 살펴봤을 때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탄소를 초울트라 다공성 탄소를 만들거나 이런 기공을 좀 이렇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새로운 현상을 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이번에는 그런 나노 메조포러스 카본을 만들어서 이 다양한 기공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조포러스 카본에서 그 전해질을 1가 이온 하나를 넣었을 때와 1가 이온 차지 캐리어에 다가 이온 차지 캐리어가 함께 들어갔을 때의 어떤 정전 용량을 좀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재밌게도 하나의 이온이 들어가서 만든 전기중층보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전기중층을 만들 때 정전 용량이 이렇게 향상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이렇게 이 복잡계 어떤 전기중층이 이온에 의해서 상호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실험 데이터고,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할 때도 이렇게 저희가 복잡계 이중층을 쉽게 컨트롤해서 이용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 계산이 이러한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한 예측을 도출해서 실험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론적인 계산을 할 때 기존의 MD 시뮬레이션이나 DFT 캘큘레이션이 액체나 고체에 대한 어떤 모델링은 잘 수행을 하지만 계면에 대한 모델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개발한 DFT CES 모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좀 저희가 모델링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러한 예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레포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전기화학 계면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본 연구가 갖는 독창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독창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잡계 전기이중층을 연구할 때 복잡계는 아주 이렇게 단순화된 시스템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형태의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접근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내용으로 탐색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도출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시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내용 중에서 핵심 인자를 일단 도출하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상황에서는 그 전기중층에 아주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인자가 예를 들면 이런 나노 울트라 마이크로 포라고 하는 기공 크기와 결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디펙트 스트럭처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인자가 되겠고요. 이렇게 도출된 핵심 인자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디펙트를 다양한 구조로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공 크기를 조금 다르게 이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또 차지 캐리어를 바꿔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인자들을 도출하고 그 인자들로만 구성된 전기화학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요. 그 시스템에서 이제 그 핵심 인자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해나간다면 쉽게 반응의 비이상성을 탐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분해가 촉진됐던 것처럼 비이상성을 탐색할 수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실험을 접근해서 수행해 나간다면 좀 더 빠르게 어떤 새로운 전기학 반응 시스템을 조금 이제 도출해낼 수 있을 거다 하는 어떤 접근적인 방법에서 독창성을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확실히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이 과제가 초기에는 2년 이내에 2명의 PI가 이제 이렇게 피저빌리티를 입증하는 형태로 먼저 이제 과제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4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실험 연구진을 이제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 일단은 실험 중심 연구팀과 이론 중심 연구팀으로 크게 2개로 굵직하게 나눠볼 수가 있고 이 두 그룹에서 각각의 PI를 설정하고 저희가 실험과 이론을 융합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개념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핵심 인자들 간의 어떤 극대화된 그 시스템을 설계해서 전기학 반응을 탐색하는 형태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수 교수님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특히 답변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위원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받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최종 목표를 보면 전기 이중층 EDL의 구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미 이 연구를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 과학난제의 특성은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자 또 문샷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떤 리니어적인 개선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현재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동안 해온 것을 좀 더 개선해서 다변화시켜서 반응 시스템 설계를 하겠다처럼 마치 들리는데 그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 네. 이해되시죠? 네, 어떤 맞습니다. 점이 네, 브레이크스루 포인트다. 네.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2가지 질문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답변은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계산과학 하시는 분은 계산적으로, 저는 실험적으로, 또 분석의 강점을 가신 분은 분석적으로 이제 연구를 각자 수행하셨고요. 근데 이제 각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계 전기 이중층의 어떤 구조나 이런 그 정확한 어떤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저희가 더 깊은 단계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한 1년 정도 전에 강원대 교수님과 제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연구를 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 난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이 과제를 준비한 건 최근의 일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왕 저희가 이런
복잡계 이중층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면 정말 난제에 도전을 해서 그 복잡계 전기 이중층의 구조를 다 파악하고 거기서 새로운 전기학 반응성을 탐색해 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뜻을 같이 해서 모인 거는 이제 얼마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난제냐라는 질문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연구랑 어떻게 차별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는 사실 구조를 이해하거나 탐색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고요. 그냥 어떠한 단편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극이라든지 전해질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너무 현저하게 바뀌기 때문에 구조를 모델링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가 감히 좀 도전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앞에서 제가 헬름홀츠 레이어나 뭐 GC 모델, GCS 모델 같은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복잡계 전기 이중층을 아우를 수 있는 뭐 하나의 모델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물론 저희가 이 모델을 제안을 했을 때 뭐 기존의 전기이중층 모델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정되어 온 것처럼 이게 딱 한 번에 그냥 제안돼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계 전기이중층에 도전하는 최초 사례가 될 거고요. 최초의 어떤 제안하는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수정되어서 어떤 복잡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정립해서 제안하는 게 목표고, 이제 이론을 정립하고 제안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론을 이해했다면 이제 제어도 가능할 것이고, 제어를 한다면 산업적으로 실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필드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단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려서 좀 혼란스럽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복잡계 전기이중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제안을 한다 하는 게 어떤 초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80년대 초 미국에서 석사를 할 때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과목을 들으면서 디바일 랭스라든가 EDL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나는데, 제 질문은 뭔가요? 지금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도 EDL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하게 가장 앞서 있는 그룹이 어딘지, 그리고 그 그룹을 어떻게 아웃고잉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MIT 바잔트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임페리얼 칼리지의 컨니 셰퍼 교수님은 계산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앞서가시는 어떤 리딩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CP 그레이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제 뭐 NMR이라든지 이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전기이중층을 분석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앞서가시는 리딩 엑스퍼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드렉셀 대학의 뭐 고고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슈퍼 캐패시터에서 적용되는 전기이중층에 대한 모델링의 어떤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연구는 보면 실험을 하시는 분은 정말 실험에 오리엔티드 돼서 연구를 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은 계산만 가지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험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되는 계산 이론,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이게 증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의 강점은 이 두 개를 정말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디스커션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잡계 이론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실제로 구현해낸다 하는 점에서 저는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